자, 수험생 여러분, 이어서 봅니다. 기본서 135페이지 여러분 펴놓으시고 세율인데요. 취득세 세율인데 별표 3개 하셨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냐.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취득세는 세율이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취득세는 용어 설명을 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요. 취득세는 세율 구조가, 세율이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등 비례 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비례세율이라는 게 뭔지 한번 용어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 자, 그래프가 있고요. 보시면 이쪽이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의 크기고, 과표 크기고, 이쪽이 세율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라든가 건축물을 매매로 유상 취득하면 취득세 표준 세율은, 통상적인 세율은 미리 말씀드리면 4%입니다. 1억짜리를 취득하더라도 4%고요. 5억짜리를 취득하더라도 4%고요. 10억짜리를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세율은 4%입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 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해요. 이럴 때 세율을 우리가 과세 표준과 세율이 비례 관계에 있다 그래서 비례세율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비례세율은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같은 애들이 이제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또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서 세율이 높아지는 게 요게 이제 누진세율이고요. 누진세율이고. 주로 누진세율은 과표가 이렇게 커지면서 더 높은 세율을 좀 받잖아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누진세율이라고 하는데, 누진세율은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그렇습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같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또 양도소득세 같은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주로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1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하고 10억짜리 주택 갖고 온 사람하고 재산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자, 연봉 1,000만 원 버는 사람이랑 1억 버는 사람이랑 소득세 똑같이 부과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로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고요. 재산세하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얘네들은 비례세율도 적용돼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지만 재산세, 양도소득세는 비례세율도 적용된다. 자, 들 수 있고요. 자, 근데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비례세율이긴 한데 차등에서 비례세율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차등한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 취득 원인이에요. 그래서 유상승계취득이냐 무상승계취득이냐, 또 농지냐 아니냐, 자, 과세대상, 또 납세무자,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느냐, 일반인이 취득하느냐 등에 따라서 차등에서 비례세율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반적인 토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4%인데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미리 말씀드리면 3%예요. 농지를 매매로 취득하면. 그러면 1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5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10억짜리 농지를 취득하든 매매로 농지를 취득하면 3%입니다. 그러니까 비례세율이에요. 근데 차등한다는 것은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 과세 대상에 따라서 차등에서 비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취득세는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취득세는 세율이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 표준세율, 그 다음에 세율을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 또 그 다음에 특례세율, 이렇게 해가지고 크게 3개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번 순환 기본 이론에서는 표준세율만 배우고요. 이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에는 우리가 중과세율에서는 이제 그 용어 하나 이제 사치성재산이라는 것만 좀 공부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중과세율과 특례세율은 세율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셔야 되고, 민법적인 개념이나 이런 개념들이 좀 공부가 더 되셨을 때 공부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고, 제일 중요한 이제 표준세율을 오늘 공부를 합니다. 표준세율이라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인데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해요. 그래서 취득 원인에 따라서 이게 다양합니다. 이따가 이제 볼 거고, 우리가 이제 암기를 또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표준세율은 지자체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더하고 빼고 가감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감 조정하니까 요거 우리가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유상취득의 경우 매매 등으로 유상취득하면 취득세 표준세율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4%인데요. 그러면 플러스 50%, 4%의 절반은 2%니까 그러면 취득세는 최대 6%, 플러스 50%에서
또 마이너스 50%에서 최저 2%, 그러면 이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1억에 취득했어요. 자, 그런데 어느 돈은 6%, 어느 돈은 4%, 어느 돈은 2%, 그러면 다 다르냐? 각 시도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산세는 실제적으로 탄력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근데 취득세는 조세정책 목적상 실제적으로는 탄력세를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도가 똑같아요. 자, 근데 우리 공부하는 수험생은 법령에 취득세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가감 조정할 수 있다고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만 그런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에서 부동산 등기할 때 또 재산세 등등 우리 주요 부동산 관련 지방세는 지자체장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다 가감 조정합니다. 작년 시험에 지문에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등기 시 표준세율의 6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 O, X요. X입니다. 다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합니다. 근데 6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한다고 바꿔서 나왔고요. 자, 어떻든 간에 그러면 취득세 표준세율 다양한데요. 요걸 이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여러분 봅니다. 교재를 보시니까 기본서 135페이지입니다. 세율이요. 자, 법문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취득세는 과세 대상 물건의 성격과 종류 및 취득 방법에 따라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와 중과세율 및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로 나눠지며 여기 밑줄이요. 세율 구조는 차등 비례세율이 적용된다. 밑줄. 자, 표준세율 봅니다. 개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취득세 세율을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요?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으며, 자, 이건 당연한 거고, 밑줄은 여기입니다. 같은 취득 물건에 대해서 둘 이상 세율 당할 때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 적용한다. 밑줄짝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대상이 표준세율도 적용되고 중과세율도 적용돼 중과세율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높은 세율 적용한다. 여기가 포인트죠. 이거 바꿔서 시험에 나왔는데 두 번 나왔는데 뭘 바꿨겠어요? 여기를 바꿨겠죠. 자, 같은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세율 당할 때는 그중 어떤 거? 높은 세율인데 낮은 세율 적용한다고 바꿔서 두 번 나왔습니다. 높은 세율 적용합니다. 포인트가 여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부동산 취득의 세율, 자, 넘기시니까 136페이지에 이제 쫙 나옵니다. 취득 원인 등에 따라서 다양한 취득세 표준세율이 나오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외우셔야 되는데, 표준세율은 무조건 외우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외우지 않고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취득세 표준세율 이따 기출문제 보겠지만 일단 표준세율은 외우셔야 돼요. 뭐 이유가 없어요. 왜 유상거래로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 취득했을 때 4%를 정했냐고요? 왜 4%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4%로 국회에서 정한 거예요. 그거 그냥 정한 거니까 뭐 외워야지 뭐 그런 거는. 이런 거는 이유가 필요 없고 일단 외워야 되는데, 표준세율을 자 시험에서 이걸 물어봐요. 농지를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봐요.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유 농지를 분할했을 때, 지분별로 분할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물어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낮은 거 막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외우셔야 되는데, 제가 오늘 표준세율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디테일한 것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세율에 관해서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자세히 이제 배우도록 하고요. 어떤 수강생분은 이번에 그냥 다 알려주세요 모양 이런 분이 계시는데, 다 알려주면 시간적으로도 부족하지만 이해할 수 없고 또 도움도 안 되고, 어차피 공부는 시험장은 여러분들이 10월 달까지 가는데 어떤 수강생분은 1, 2월 과정만 저는 보려고요. 이렇게 하는, 계속 그것만 반복하려고 이런 분이 계시는데, 어차피 3, 4월 되더라도 시험에서 중요한 1, 2월 달에 배운 내용은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 계속 복습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서 내용 이제 추가되는 거고, 또 기본서 이렇게 두꺼운 걸 배웠잖아요. 나중에 이제 요약집이 나와서 제가 핵심 요약 정리 계속 여러분들 카페에서 올려놓고 막 그런 것들 보고 여러분들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요약집으로 압축돼 가지고 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압축해서 또 보고 압축한 걸 또 비교하고 이렇게 해서 다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오늘 제가 취득세 표준세율
어떻게 돼 있는 구조인지 또 그다음에 암기할 수 있도록 스토리만 오늘 소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순환에서는 스토리만 그냥 익혀두세요. 그랬다가 자유자재로 적용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과정 속에서 자유자재로 여러분들이 적용해서 써먹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려요. 오늘은 그냥 이 스토리만 좀 아시면 됩니다. 먼저 자, 취득세 세율인데요. 부동산 취득의 세율. 자, 여긴 좀 지우고 이제 취득세 세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좀 한번 소개할게요. 취득세 세율은 세율 구조가요. 사실은 현재 취득세 세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2010년도까지 취득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록세가 있었어요. 2010년도까지는 등록세가.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등기할 때 등록세 신고 납부 따로 했어요. 근데 뭐하러 두 번 그냥 따로따로 하냐. 한 번에 하자 그래서 세목관서에 따라서 2011년도부터 취득세로 이렇게 통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이런 말들이 나왔지?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배경적인 것을 알아야지 그게 딱딱 떨어져요. 이제 이런 말이 왜 나왔는지를 다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는데, 자, 세목관사에 따라서 두 개 세목을 통합해서 등록세 일부와 취득세 이걸 통합해서 이제 취득세 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취득세는 그래서 두 개 세목이 통합되어 있는 그런 건데요. 그런 구조인데, 예전에 취득세는 세율이 일반적으로 2%였어요. 그냥 중과세율 대상이 아니라는 그냥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냥 2%였습니다. 근데 이 등록세 세율이 복잡했어요. 등록세 세율이 등기 원인에 따라 복잡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암기 방법으로 암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요게 통합된 게 이제 현재 취득세예요. 그러면 세목관소에 따라서 통합을 시켰는데 종전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옛날 등록세 세율 암기 방법으로 외워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2%를 무조건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 세율이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이 암기 방법을 왜 따로 그냥 이거로 암기하지 않고 왜 등록세 세율로 암기하냐면, 그래야지 현재 취득세 세율 체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나중에 요 등록면허세에서 이걸 또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세 옛날에 등기 비용에 대한 등록세 세율로 암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2% 플러스하면 통합된 취득세입니다. 자, 갑이라는 한 젊은 애가 있었습니다. 갑이라는 젊은 애가 있었는데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외웁니다. 갑이라는 젊은 애가 있었는데 어려서 조실부모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어요. 자, 그러면 어른들은 압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단해질지, 그죠? 어려서 부모를 여의면 그 배경이 든든한 뒷 배경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돌봐줄 사람이. 근데 저희 부모님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 분들이 어르신 분들이 보는 굉장히 빠져가지고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주로 평일날 저녁 때 시간에 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제가 주말 드라마 같은 것은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밋밋해서 못 본대요. 주로 막장, 얽히고 꼬이고 섞이고 막장, 완전히 막장 같은 그런 드라마에 완전 자극적인 게 빠지셔가지고 그런 걸 맨날 보는데, 제가 홀로 되시는 엄마 이제 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엄마랑 뭐 할 얘기가 여자들 같지 않고 사소한 얘기 같은 거 이런 거 막 하기도 그렇고 이게 뭐가 잘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드라마를 보면서 주로 얘기 같은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드라마를 공감대를 형성해서 내가 그 드라마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 댁에 가서 같은 나는 데 그걸 보는데, 아니면 가끔씩은 인터넷으로라도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이제 찾아보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만났을 때 엄마랑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으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그냥 완전히 막장이에요. 근데 굉장히 재밌어 하시고 그래서 제가 보는데, 그런 드라마들의 한국 드라마의 천편일률적인 공식이 있어요. 그 드라마 속에서 여자 주인공이 어려서 부모를 여의었다. 자, 그 여자 주인공은 얼굴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쁩니다. 성격은 쾌활 모드예요, 우울 모드예요? 쾌활 모드입니다. 씩씩하게 표현해야 되니까 쾌활 모드고. 남자를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납니다. 그 남자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 남자 쪽 집안은 빵빵해, 안 빵빵해? 빵빵합니다.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 엄청 공부도 이래야 되는데 대답이 막 일초에 망설임도 없이 막 대답이 착착 나오는데, 공부도 이래야 되는데, 저 어떤 순간에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둘의 사이를 시어머니 될 사람이 엄청 반대하죠?
그래가지고 막 온갖 방법으로 막 못 만나게 방해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결국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이 드라마가 중반 이후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중견 남자 배우 한 명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자, 얘가 천의 고환 줄 알았더니 생부가 살아있었죠. 그래가지고 이 생부가 못 돼서 나타나요? 잘 돼서 나타나요? 엄청 잘 돼서 나타나요. 그래서 딸을 찾아요. 얘 둘이 만나려고 하면 또 그냥 뭔가 악역 맡은 배우가 있어가지고 꼭 못 만나게 방해하고 그러다가 다음 주에 만나나 그러다 보면 그거 갖고 한두 달은 끌어. 그러다가 나중에 둘이 만나고 막 해피엔딩 딱 할만하면 벌써 이제 드라마 끝납니다. 그래서 한참 안 보다가요. 자, 딱 보면 저는 알겠어요. 이 드라마가 언제 끝날지. 딱 보니까 벌써 뭐야 이거 갑자기 막 악했던 애들이 착해지고 막 못 만나는데 만나고 그러면 엄마 이거 드라마 곧 끝나겠네? 아니나 다를까 곧 끝납니다. 자, 근데 한국 드라마 속에서 어려서 조실부모했다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얘 갑은 남자입니다. 어려서 조실부모했고 형제도 없고요. 고생하면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충남 서산시에 얘 친척 어른이 살고 있었고 이 친척 어른은 갑의 부모로부터 옛날에 크게 신세진 적이 있고 그걸 발판으로 오늘날 잘 살게 돼서 늘 갑이 마음에 걸려서요.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갑을 찾아서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 중에 일부를 얘한테 주라고 유증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졸지에 충남 서산에 있는 농지를 상속받게 된 갑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취득세 표순세율을 암기를 합니다. 옛날 등기병에 대한 요 세율 암기인데요. 자, 구체적인 지명이 나오고 스토리 구조가 탄탄한 이유는 제가 항상 얘기지만 100% 제가 날조한 얘기가 아니라 베이스 온 더 스토리요. 실화를 바탕으로 한 픽션입니다. 한번 보세요. 서산 내려가는데 갑이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기분이 너무 삼삼했고요. 좋아서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338. 그 다음에 자신이 상속받게 된 농지 바라보면서 굵고 뜨거운 눈물도 흘리고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농부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무엇을 심을까 고민하다가 무농사 짓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무농사만큼은 기차게 지어서 외국산 농산물로부터 독립을 이뤄보자. 그래서 무독립 8.15를 당당하게 선언하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동네 소문 짱 났어요. 유식하다고. 유식이로 별명 생겼는데 유식이.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가 조카가 있는데 윤석이라는 조카를 부를 때 야 윤식이 어디 갔냐.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식이요. 유식이는 저희 아버지 발음으로 하면 유식이식. 그 다음에 농사 잘 짓다 보니까 서울에 농어민대회 열렸는데 얘가 그 서산시 대표로 참석하게 됐고요. 그 당시에 김영삼 정부 출범 시절이어가지고 청와대 초청받아서 점심 때 칼국수 얻어먹고 내려올 때 선물 하나 받았는데 원판, 오리지널이에요. 원판. 그 당시 유명한 시계, 영삼시계 선물로 하나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이 스토리만 외워두시면 자유자재로 적용은 이제 다음에 이제 디테일한 것은 다음 순환부터 계속 우리가 할 거고요. 요 맨 앞에 거는 뭐냐면 요거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338인데 상삼팔로 원판, 오리지널 원판인데 원팔로 발음합니다. 요 앞에 거는 취득 원인이에요. 상속,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03, 빵3, 03. 아라비아 숫자 0을 0이라고도 하고 빵이라고도 하잖아요. 03, 빵3, 03. 자, 03시계인데요. 공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취득세에서 세율은 천분율 단위로 표시돼요. 1000분의 3, 1000분의 8, 1000분의 8, 1000분의 1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천분율 단위고 그 다음에 시험도 천분율 단위로 나와요. 근데 공부할 때는 백분율로 외우고요. 그럴 때 요 앞에 게 또 예외적인 것이에요. 요 앞에 거는 예외적인 것에 대한 세율이고 뒤에 게 일반적인 경우 세율입니다. 그럼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상삼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요. 상속으로 취득했다. 상속. 자, 그러면 상삼. 앞에 게 예외적인 거죠. 농지를 상속으로 취득하면요. 1,000분의 3, 0.3%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등기병 외운 거라고 그랬잖아요. 자, 통합된 취득세가 되려면 옛날 취득세 2%를 플러스해야 돼요. 그러면 2.3%예요. 그래서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상삼 2.3%입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이외의 것을 상속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상삼8 0.8%죠. 1,000분의 8이니까. 여기서 2% 플러스 해야 되니까 2.8%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표준세율은 그러면 상속이니까 상삼 8 주택이니까. 농지를 상속받았다. 상삼 2.3% 이렇게 문제 풀어요. 나중에. 그 다음에 무독립 8.15 선언하는데 상속도 무상승계 취득인데 상속을 제외한 증여나 기부 등을 통해서 취득했다. 자, 그러면 무독립 8. 자, 비영리 사업자가요.
제사, 종교단체라든가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인이 증여나 기부받았다.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증여받았다. 그러면 무독립 8.15, 1,000분의 15, 1.5%입니다. 근데 요거는 등기병이고 2% 플러스 하니까 3.5%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이 30회 시험이랑 나왔던 것이 지문에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아 취득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사회복지법인이 독지가로부터 증여받았다. 증여는 무상취득이죠. 무독립 8.15에서 앞에 게 외적인 거죠. 비영리 사업자가 증여나 기부받았다. 무독립 8, 2.8%고 일반인의 증여나 기부받으면 무독립 8.15, 3.5%입니다. 유식이로 소문 짱 나는데요. 유식, 이식. 자, 요거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유상승계 취득 그러면 매매, 교환, 매매, 교환, 공매, 경매. 매매, 교환, 공매나 경매 등 유상승계 취득했다. 그러면 자, 유십, 20인데 앞에 게 요적인 거죠. 농지를 매매나 교환으로 취득하면 자, 유십 1,000분의 10이니까 1%인데 여기다 2% 플러스 해야죠. 이건 등기비용이고 3%예요. 그 다음에 농지 이외 부동산을 일반적인 토지나 건축물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유십, 20, 2%에다가 2% 플러스 하니까 4%가 됩니다. 누가 여러분한테 자,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 시 취득세 표준세율은 몇 프로냐 그러면 주택은 이따 따로 배우고요. 4%입니다. 자, 그래서 유상 취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 몇 프로냐? 4%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원팔 03시계인데 원시 취득입니다. 이거 원시 취득인데 자, 원시 취득이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그 다음에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시험에 이미 나왔던 것이 매립간척으로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원시 취득입니다. 건축물 신축했다. 원시 취득입니다. 그때 세율은 원8이니까 1,000분의 8, 0.8%에다 2% 플러스해서 2.8%입니다. 예? 여러분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면 원8, 2.8%고 자, 03시계 받고 내려오는데 공유물 그 다음에 합유물, 그 다음에 총유물, 세율 같이 갑니다.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공유, 합유,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이니까 몇 프로입니까? 1,000분의 3, 2.3%입니다. 2.3%. 자, 그래서 요 스토리가 외워져 있어야지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취득세 표준세율이 가장 높은 거 골라라. 자, 일단 주택이라든가 중과세율을 제외하고서는 일반적으로는 4%가 표준세율 중에 제일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무독립 8.15 3.5%.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유실 3%가 그 다음으로 높습니다. 아예 좀 이따가 사진 찍으시고 적지 말고 이따가 사진으로 한번 찍으시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봅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때 세율과 같은 거 짝지어진 거 골라라 그러면 상3하고 같은 거 뭐하고 같아요? 0,3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표준세율과 같은 거 골라라 그러면 상3, 8하고 같은 거 무독립 8하고 같고 원 8하고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스토리로 외워져 있어야지 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장에서 마음 급할 때 생각이 안 나요. 여러분들 헷갈리고. 그래서 이 스토리로 무조건 외워둡니다. 자, 일단은 이번 순환에는 스토리만 외우는 게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그래서 스토리, 표준세율 스토리 외우는데 상3, 8, 무독립 8.15, 유십, 20, 원8, 03식입니다. 아유, 많지도 않고 요것만 외우면 돼요. 다 같이요. 그래야지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서 이제 문제 풀어요. 시작. 상3, 8, 무독립 8.15, 유십, 20, 원8, 03식이에요. 한 번 더요. 시작. 상3, 8, 무독립 8.15, 유십, 20, 원8, 03식입니다. 사진으로 이따가 이제 쉬는 시간에 찍어 가셨다가 또 우리 인강 수강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음 주에 제가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복습할 때 요거 못 외우고 그냥 립싱크만 이렇게 이게 마스크 때문에 안 보이는구나. 진짜. 그래서 이거 우리 마스크 안 쓸 때 우리 코로나 이전에 이거 하면은 그냥 외워갖고 오라고 일주일 시간 주고서 숙제를 내드리면 꼭 그냥 다 대부분 이렇게 잘 따라서 하시는데 대부분 잘 따르는데 어떤 분들은 입만 그냥 뻥끗 눈치 보면서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다음 주에 다 같이 우리가 요거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상3, 8, 무독립 8.15, 유십, 20, 원8, 03식입니다. 그러면 교재 한번 보겠습니다. 자, 교재를 보시면 교재를 봅니다. 136페이지 양가로 1번 봅니다.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요. 상의 동그라미
농지 1,000분의 23 3회 동그라미 2.3%죠. 3회 동그라미 농지 외이것 1,000분의 28 8회 동그라미. 암기 어떻게 한다고요? 상, 3, 8입니다. 심학습 농지 범위는 참고고 양가로 2번 상속외 무상취득 무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35 5회 동그라미 법령이 정하는 비용이 사업자의 취득은 1,000분의 28 8회 동그라미. 순서 바뀌어 있지만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무독립 8, 1호 비용이 사업자 무독립 8, 2.8 일반인 무독립 8, 1호 3.5%. 심학습 비용이 사업자는 참고고요. 양가로 3번 유상승계 취득. 그 유상승계 취득 여러분이 제목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냐면 예를 적어 놓으세요.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시험에서는 매매로 취득했을 때, 교환으로 취득했을 때 막 물어봐요. 그래서 매매, 교환, 공매, 경매. 유상승계 취득의 예를 요걸 적어 놓습니다. 매매, 교환, 공매, 경매. 그 136페이지 양가로 3번 유상승계 취득 제목 옆에다가 적어 놓으라니까. 제목 옆에.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 보겠습니다. 136페이지 양가로 3번에서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 농지를 유상승계 취득했다. 유 11%대 2% 플러스해서 3%죠. 1,000분의 30. 농지 이외는 유10, 20, 2%에다가 2% 플러스해서 4%가 됩니다. 그래서 농지 3%, 농지 이외 4%입니다. 유10, 20이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및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의 세율. 요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건 별 표시하고 좀 알아두세요, 꼭. 자, 어떤 거냐면, 자,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요, 1세대 1주택을 취득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상 지역 내 같으면 주택 없었는데 무주택자가 1주택을 취득할 때만 낮은 영구인하 세율이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주택 하나 취득할 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주택 하나가 있는데 조정상 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두 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도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주택입니다. 이런 거 둘 다 조정상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주택이 조정상 지역에 하나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취득하는 두 번째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 지역에 있으면 요거 낮은 세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취득하는 주택이 어디 있느냐로 판단하시면 돼요. 주택이 몇 채가 있었는데 하여튼 한 채가 있었는데 두 번째 취득하는 그 주택이 요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내냐 외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이거는 주택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취득하는 주택이 조정상 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까지는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 가격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취득 가격이 6억 원이야. 6억까지는 1,000분의 11% 정도예요. 그 다음에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이든 조정상 지역 외 2주택이든 취득하는 가격이 6억 초과 9억 원 이하일 때는 이거 복잡해요. 취득 당시 가격에다가 3분의 2억 원을 곱하고 여기서 3을 빼고 100분의 1, 100분율을 곱해요.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해서 뭐 구하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근데 여러분이 요거 하나 그래서 알아두세요. 자, 취득하는 가격이 거기다가 여러분 표에다가 요거 하나 써놓으시면 돼요. 7억 5천일 때 있죠. 취득하는 가격이 주택 7억 5천이다 그러면 세율은 2%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1,000분의 22%가 계산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그래서 7억 5천 2% 이걸 알아둡니다. 그러면은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시에 6억 넘으면서 7억 5천보다 작으면 취득세 세율은 1점 몇몇 %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7억 5천보다 크고 9억보다 작으면 2점 몇몇 %인 거예요. 그러니까 7억 5천을 딱 기준으로 해가지고 작으면 1점 몇몇, 자 크면 2점 몇몇.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7억 5천일 때 취득 가격이 7억 5천일 때 세율은 몇 %다? 2%. 요거 딱 하나 두시면 돼요. 그리고 9억 초과했을 때는 3%입니다. 그래서 1%부터 3%까지 낮은 이렇게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자, 주택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인데 그 주택도 다른 건 안 되고 조정상 지역 같으면 1세대 1주택만.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1세대 몇 주택까지만? 2주택까지만 1에서 3%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재 뒤에 나오지만 이제 다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중과세를 해요. 다주택의 경우는 중과세를 합니다. 이따가. 그래서 좀 이따가 교재 나올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요거 일단 딱 알아둡니다. 교재 136페이지 요거 설명드렸고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137페이지 동그라미 3번, 4번, 5번 이런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들은 제가 심화 과정에서 하나하나 어떤 얘기인지 설명을 자세히 드릴 거예요. 지금은 오늘은 여러분들이 표준세율 암기 요거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137페이지 양가로 4번 중간에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원시 취득 원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28 8의 동그라미 원팔.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메리칸적으로 토지 취득하거나. 양가로 5번 공유물 분할 공예 동그라미. 또 부동산 실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 이전으로 인한 취득. 자, 공유물 분할 줄여서 1,000분의 23 3회 동그라미. 03빵3 03이죠? 03시계. 양가로 6번 밑줄이 합의물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03시계들이에요. 그래서 2.3%입니다. 공유, 합의, 총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 몇 프로다? 2.3%입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 정리가 나오는데요. 표준세율 정리가 나오는데, 자, 외운 거 한번 볼게요. 머리 글자를 따서 상속으로 취득에 따르면 머리 글자를 따서 상속의 동그라미, 농지 2.3 3회 동그라미, 농지 2회 2.8 8회 동그라미. 어떻게 암기한다고요? 상, 3, 8. 그 다음에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은 무자의 동그라미, 비영리 사업자 2.8 8회 동그라미, 일반 5회 동그라미, 무독립 8, 1호. 비영리 사업자면 무독립 8, 2.8. 일반이면 무독립 8, 1호, 3.5%. 유상승계 취득, 매매 교환, 공매 경매로 인한 취득은 유십, 20, 암기 유십, 20. 농지면 유십 1%에다 2% 플러스해서 3%. 농지 이외는 유십, 20, 2%에다가 2% 플러스해서 4%예요. 우리 등기병에다가 옛날 취득세 2% 플러스해서 4%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축물 토지 취득했다 매매로 유십, 20, 4%입니다. 비고라는 직금은 보지 마세요. 다음 순환에 볼 거고. 자, 138페이지 봅니다. 오늘은 스토리 외우는 게 중요한 거니까. 138페이지 원시 취득입니다. 원자의 동그라미 1,000분의 1,000분의 28, 2.8% 8의 동그라미 원8. 그래서 건축물 신축 재축하거나 매립간척으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원8 2.8%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로 인한 공유물 공유권 해소의 분할로 인한 공의 동그라미 2.3 3의 동그라미. 합의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도 0.3시계입니다. 2.3%입니다. 그래서 0.3시계. 자, 그러면 스토리 다시 한번 외워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외운다고요? 상38, 무독립 815, 유십 20, 원8, 0.3시계. 상38, 무독립 815, 유십 20, 원8, 0.3시계. 스토리를 외워둡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볼까요? 중요한 출문제입니다. 오늘은 뭐 암기 안 됐을 거니까 확실하게 어떻게 문제 푸는지,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푸는지 그 감만 잡고 갑니다. 중요하게 출문제 봅니다.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과세편에 적용되는 표준세율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기억번 상속으로 인한 농지 취득.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상, 3, 8입니다. 농지니까 예외적인 거니까 상, 3. 맞죠? 2.3, 3, 상, 3. 니은번 합의물 종유물 분할로 인한 취득은 0.3시계들이죠? 공유 합의 총유 분할로 인한 취득 0.3, 2.3 맞잖아요. 0.3. 원시 취득입니다. 암기 어떡합니까? 원8, 원8. 1,000분의 28, 2.8 맞잖아요. 원8. 가로 안에 공유 수면 매립 또는 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 제외라고 되는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공유 수면 매립 간척으로 일반적인 토지를 취득하면 원시 취득이니까 원8, 2.8%인데 우리가요,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농지를 취득하면 매립간척으로 그러면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세율을 깎아줘요. 그래서 0.8%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2.8%가 돼야 되니까 깎아주는 0.8%는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인한 농지 취득은 제외한다는 말은 얘는 0.8%라 그래요. 깎아줘가지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에서. 리을번입니다. 법령이 정한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 외 무상취득. 이거 말을 이해 못하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는 지금 무상취득이에요. 무상취득이니까 암기 어떻게 해요? 무독립 8, 1호. 그럴 때 누가 취득하는 거예요? 비영리 사업자의 일반인이에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이 일반인이 취득이에요? 비영리 사업자가 취득하는 거잖아요. 법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의 상속의 무상취득이니까 비영리 사업자가 무상으로 취득하는 거니까 무독립 8, 2.8%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3, 0.3, 원8, 무독립 8 이거예요. 그래서 외워서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래서 26개 시험 때 이렇게 저랑 같이 외운 많은 분들은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야 이거 이 문제 그냥 이렇게 외워서 풀면서 자 이렇게 그냥 적용이 막 탁탁 되니까 합격 후기에 감동의 물결 속에서 문제 풀었다 막 이렇게 합격 후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자 이렇게 외운 거로 푸는 겁니다. 자 중요기출 문제 두 번째 걸 보세요, 여러분. 지방세법상 공유농지를 분할로 취득하는 경우에 소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 표준의 표준세율은 그랬습니다. 공유농지를 분할해. 그러면 뭐예요? 공유물 분할이지. 그잖아요. 공유물 분할이면 암기 어떻게 해요? 03빵3 03. 03이니까 뭐가 있어요? 1번 1,000분의 23 2.3%. 이게 0.3시계잖아요. 그래서 2.3% 1번 정답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 푸는 거예요. 중요기출 문제 지방세법상 농지를 상호 교환해서 소유권 이동한다. 교환이면 뭐예요?
유상승계수익이요. 유상승계수익 만기 어떻게 해요? U10, 20. 농지니까 앞에 거 예외적인 거죠? U10. 1%대 2% 플러스 하니까 몇 프로가 돼야 돼? 3%. 1,000분의 30. 3%. 4번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푼다는 것만 외워서 푸는 것만 감 잡으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암기가 되면은 자, 다음 시간부터 디테일하게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또 이렇게 활용해 볼 거고요. 139페이지 이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세율인데요.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들이요. 이거 다음에 이제 자세히 또 좀 볼 기회가 있을 건데 140페이지 자 해가지고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요 지금 자세히 나와 있는 요게 이 표 있잖아요. 요 표에 140페이지에 표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자 요 얘기예요. 요 얘기가 지금 길게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의미들은 우리가 다음에 또 배울 기회가 있을 저 다음 순환의 심화 과정에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고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출제자가 자세한 중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다주택에 대한 이 중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가능성은 오히려 좀 낮고 오히려 지금까지 배운 요 표준세율에 대한 거 그다음에 또 아까 조정대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과 조정상 지역 외 1세대 2주택에 대한 1에서 3%까지 취득가격에 따라 세율 그런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사실은. 근데 자세한 중과세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게 사실은 지금 간단하게 8% 12% 돼 있지만 이게 서술로 하면은 좀 복잡하고 예외가 많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은. 근데 이런 건 누가 또 물어볼까 봐 혹시 모르고 또 누가 물어볼까 봐 실무적으로 그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다주택자는 취득세를 중과세를 하는데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1세대 2주택을 취득하면 8%입니다. 1세대 1주택은 1에서 3%지만 8% 중과세하고 조정상 지역 내에서 3주택부터는 12%로 중과세예요.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외 지역은 이게 이제 2주택까지는 1에서 3%인데 취득가격에 따라 6억 원이야 1%, 9억 초과하면 3%. 근데 3주택부터는 이제 조정상 지역 외 지역은 8%, 4주택이면 12%로 중과세합니다. 법인은 조정상 지역 내든 외든 법인이 주택을 취득할 때는 무조건 법인의 취득은 12%로 중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건데요. 자, 이게 이제 결론이 140페이지 길게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게 결론이고 여기서 이제 일시적 2주택이라든가 그럴 때 취득세 중과세 하지 않는 예외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제가 여러분들 슬쩍슬쩍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단 넘어갑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오늘은 표준세율만 잘 기억합니다. 142, 143페이지 혹시 누가 주택 취득하는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막 물어보고 아니면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서 주택수 산정 방법 또 중과세 제외되는 주택이 어떤 건지 무조건 중과세 하는 거 아니고 이런 것들이 143, 144페이지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참고적으로 보는 거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시험에서 물어볼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가 의미가 있는 것들 몇 가지씩은 나중에 심화 과정이나 기회 되면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표준세율과 아까 주택 유상거래 일어난 취득에 대한 그게 중요합니다. 145페이지 과미력 조건역 안에 취득 등 중과세율 있잖아요. 여기 어떤 건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취득세 우리가 중과세 주택에 대한 중과세 빼놓고는 이런 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주택 유상거래 인한 취득에 대한 중과세를 보시면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상산팔, 무동인팔, U12시, 원팔, 030개로 아까 외웠고요. 자, 이런 비고란을 절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미리 보고서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질문 안 받아줄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에 심화 과정 때 제가 이런 게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형식적 소유권 취득에 대한 세율 특례 이런 걸 다 배우고 그래야지 공부가 돼야지 이해가 되는 것들이라 이거 나중에 제가 다 이제 심화 과정 때는 기초적인 설명 안 하고 대신 용어 설명 같은 거 안 하고 그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미리 보고 실문하지 말고 오늘은 학습 목표는 이거 스토리를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리고 아까 주택 유상거래로 조정상 지역 내 1세대 1주택, 조정상 지역 외 2주택에 대한 세율 그 정도까지만 오늘은 알고 갑니다. 요거하고. 아셨죠, 여러분? 스토리하고. 자, 이런 것들은 보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고란을. 자, 중과세율은 여러분 보시면요. 취득세 중과세는 크게 3개 덩어리예요. 우리 교재 거기 보다시피 145페이지 보니까 개요를 한번 볼게요. 과미력 적어나간 취득 등 중과세율 개요.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옥적으로의 인구 경제립증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취득자산에 대해서 중과세를 정하는데요. 크게 세 개 덩어리예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적 운용 내 중과세, 대도시 내 중과세 세 개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오늘은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인지 요거는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세율을 한번 볼게요.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균세율의 4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은 또 뭐냐? 용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 중과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것은 다른 건데요. 여러분 중과세율과 여기 보세요. 취득세를 무겁게 매기는 중과세율과 이건 표준세율과 상대되는 개념이고 중과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중과기준세율. 중과세 하는데 기준이 되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145페이지 보조단을 보겠습니다. 팁이요. 일단 첫 번째 거 볼게요. 취득세는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이요. 표준세율만 지자장이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정할 수 있는 거지 중과세율에는 탄력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 두 번째 팁, 자 보조단을 보니까 중과기준세율 용어가 나오는데 종전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대해 어느 하나만 중과세된 것을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현행 취득세에도 종전과 같이 세부담의 변동 없이 그대로 중과세하기 위한 조정세율로서 자 1,000분의 20 밑줄이에요. 그래서 중과기준세율은 1,000분의 22%입니다. 딱 법에 정해져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와 등록세를 세목간소에 따라 통합합니다. 종전하고 세금 부담은 근데 늘어나면 되지 않잖아요. 똑같아야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취득세, 등록세, 세율을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조정세율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래서 그 취등록세 통합하면서 연결나사 같은 역할을 하는 조정세율을 공무원들이 만들어냈는데 그게 중과기준세율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배경적인 것을 자세히 이제 다시마 과정 때 소개할 건데요. 일단 여기 한번 보세요. 맛배기로. 우리가 유상취득의 경우 취득세 표준세율은 유상취득의 경우 표준세율은 몇 프로 일반적으로? 4%입니다. 중과기준세율은 2%인데 거기에 사치성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하면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이 4배예요.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2%의 4배니까 몇 프로예요? 8%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 12%예요. 그래서 유상취득 시 사치성재산이라는 것을 유상취득했을 때는 1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증여받았다. 만약에 사치성 재산을 증여받으면 무동이 8%로 표준세율은 3.5%예요. 여기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8%를 플러스하면 우리가 사치성 재산을 증여받았을 때는 요거 합치니까 몇 프로가 돼요? 에? 몇 프로가 돼요? 11.5%죠? 이렇게 적용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적용되는 건데, 그래서 사실은 취득 원인에 따라서 이걸 쭉 이렇게 해가지고 뭐 12%, 11.5 막 이렇게 해서 세율을 늘어뜨려 놓으면 너무 복잡하니까 사실은 뭔가 한마디로 이걸 딱 규율하기 위해서, 복잡한 걸 한마디로 규율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취득했을 때는 표준세율에다가 중과기준세율의 4배 합한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 이게 복잡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막 이거 정신없어 하는데 자, 보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저 화려한 달을 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아, 왜 내 손가락만 보고 얘기해? 저 달을 봐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손가락으로 가르쳤어요. 화려한 달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게 사치성재산인지. 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손가락에 지나잖아요. 처음에만 이게 뭔가 그렇지 별거 아니에요. 그냥 표준세율에다 중과세 4배 합한 세율로 중과세하는 게 어떤 거냐를 아는 게 포인트예요. 어떤 거라고요? 사치성재산. 그래서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왜 이런 말이 나왔는지 배경적인 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는 딱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요.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별거 아니고 중요한 게 이거. 그리고 자세한 과밀옥적 내 대도시 내 중과세는 우리가 심화과정에서 배울 거고 이 사치성 재산이 어떤 건지만 소개할게요. 이거는 뒤에 다른 세목에서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45페이지 개요. 이렇게 취득세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과밀옥적 원역의 인구집중, 경제집중 규제와 지방으로의 분산을 촉진하기 위해서 중과세를 하는데 크게 3개 덩어리가 있습니다.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과밀옥적 내 중과세, 대도시는 중과세가 있다. 넘어갑니다. 146페이지. 오늘은 자, 146페이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율.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제 설명을 먼저 듣고 교재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게 사치성 재산이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게 사치성재산인지. 이건 안 지울게요, 제가. 사치성재산 그러면요. 사치성재산. 어떤 거냐. 자, 사치성재산이라는 것은 별장이야, 먼저 별장. 별장이라는 것은 주택인데요. 이따 설명 들으세요. 교재 이따 볼 거예요. 별장이라는 것은 사치성재산인데 주택이에요. 주택인 주택인데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이나 피서, 놀이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지는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해요. 별장.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꼭 경치 좋은 곳에 산간, 해변, 휴양지에 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런 것도 별장이지만 서울 도심 한복판에, 만약에 서울 도심 한복판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데 가끔씩 누구를 은밀히 만날 때만 이용한다. 그럼 뭐가 된다? 별장입니다. 재미동포가 한국 들어올 때 송도 신도시에 아파트 하나 사놓고요. 한두 달 거기 있다가 갑니다. 그럼 그런 것도 뭐가 된다? 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장과 일반 주택은 구별 기준이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로 별장과 일반 주택 구별합니다. 또 고급 오락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급 오락장이요. 고급 오락장,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 곳, 슬롯머신 없어, 캬바레, 나이트, 이런 것들이 고급 오락장입니다. 대충 짐작만 하면 돼요. 골프장이에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사치성재산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간이골프장이나 퍼블릭 대중골프장은 아니고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이 되고, 고급 선박이 사치성재산인데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3억 원을 초과하는 선박인데, 연구용 선박, 학술용 선박, 영업용 선박은 그러니까 사치성재산이 아니에요.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 순액 3억 원 초과하는 선박이고, 고급 주택이요. 고급 원자재를 사용한 주택이 아니라 일정한 요건이 있어요. 올해 이 요건이 개정이 있어요. 이따가 이제 볼 건데, 고급 주택 요건이 개정이 되는데, 이게 종전에 가액 기준이 6억이었다가 올해 이제 9억 기준으로, 고가주택처럼 국세, 양도세처럼 일치시켜서 9억 기준으로 가액 기준이 바뀌었어요. 나중에 강조 드릴 거고요. 근데 고급택은 요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 이거예요. 취득세에서만 중과세예요. 고급택은 취득세만 중과세하는 거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택이라고 해가지고 중과세 한다 그러면 틀려요. 고율에서 규정된다 그러면. 고급택은 취득세에서만 특별히 주파합니다. 그래서 5가지가 사치성재산이에요.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별꼴 뭐 하면서 막 외우고 머리글자를 따서 외우는데, 이 전국까지 머리글자를 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고급 사치성재산 5가지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계속 보게 되기 때문에 상처럼 알게 되는데요. 그냥 헷갈리는 것들만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하여튼 다시 5가지 사치성재산은 어떤 거다?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 고급주택입니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별장부터 고급 선박까지를 사치성재산으로 해서 고율에서 규정되는 세목이 있는데, 재산세는 고급택을 빼놓고 별장, 고급오락장, 골프장, 고급선박을 사치성재산으로 해서 고율에서 규정됩니다. 또 별장부터 시작해서 고급주택까지를 사치성재산으로 고율에서 규정되는, 즉 중과세는 세금이 있는데 재산세가 그렇고요. 취득세가 그렇고요. 취득세가. 자, 여기서 글자가 이거 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4가지, 취득세는 5가지 전부 다요. 근데 중요한 세금 하나가 빠져 있어요. 등록면허세는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이런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없어요.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별장, 고불학장 이런 거 등록할 때 중과세 한다 그러면 틀립니다. 등록면허세 이런 것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자, 그리고 시험에서요, 얘네들 사치성재산 5가지에다가 사치성재산이 아닌데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사치성재산이 아닌데 슬쩍 집어넣고 속이는 게 있어요. 별장, 고불학장, 골프장이 사치성재산인데 슬쩍 골프 연습장을 취득할 때 사치성재산이라고 중과세 한다면 틀려요. 골프 연습장 아니에요? 또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도 취득세 대상이지만 사치성재산 아닙니다. 골프장이지 골프 연습장 회원권 아니고요. 또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사치성재산인데 고급 항공기나 고급 승용차 같은 거요. 이런 거 사치성재산이 아닌데 슬쩍 속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사치성재산인 것과 아닌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 좀 더 이제 자세한 사실성재산이 어떤 건지 146페이지 사실성재산에 대한 이 세율, 이 사실성재산에 대한 세율, 그 다음에 범위, 이것은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쉬겠습니다. 예.